자, 스카이에드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사 김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벌써 10월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바로 9월 22일이거든요. 자, 벌써 우리 9월 끝나갈 쯤 되니까 벌써 날씨가 어떻게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굉장히 추워요. 쌤도 오늘 출근할 때 옷을 단단히 입고 나왔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컨텐츠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빡이 쳐서인지 아니면은 이 열정 때문인지 몸에 열이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쌤이 자켓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이 컨텐츠는 바로 무엇이냐? 딱 10월만 나왔어요. 쌤, 도대체 10월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요. 쌤이 가져온 바로 이 컨텐츠는요. 10월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싶은 학습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10월 학습법. 자, 쌤이요, 왜 굳이 10월에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 학습법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왔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일단요, 쌤이 이번 스카이에듀에서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선보일 강의는 바로 본 강의가 11월부터 제공되는 수학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학 1은 언제 배우죠? 2학년 학생들이 1학기 때 배우는 과목 아니야. 그러면은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이미 1학기 때 수학 1을 끝내고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수학 2를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고1들이 지금 시기에 중간고사가 한창 코앞에 있는 이 시기에 수학 1을 공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본 강의가 이제 11월부터 쌤이 제작되어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럼 나는 뭐야? 그때까지 니네들과 아무런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어장 관리라는 것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그냥 이 어장 관리를 하려고 아무 컨텐츠나 갖고 왔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항상 쌤이 모든 컨텐츠를 만들 때는요, 내 머릿속에 있던 거, 그리고 쌤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 그런 것들 위주로 컨텐츠를 제작하니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쌤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언제라 그랬죠? 9월 22일. 지금 이쯤이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 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예요. 아마 빠른 학생들은 10월 초 아니면 9월 30일 날 치르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좀 늦은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이 10월 중순이면은 중간고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내가 이 영상을 중간고사가 끝난 그날 꼭 들어와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날 꼭 다시 이 자리에서 저랑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이 컨텐츠를 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요, 이게 바로 그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제 진심에서 나오는, 그리고 제 경험에서 나오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10월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월은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간고사가 끝날 시점이야. 그리고 기말고사가 보통 언제 치러지죠? 12월 중순쯤에 치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월 중순에 중간고사가 끝났어. 그리고 12월 중순에 기말고사가 치러져. 그럼 너희들이 내신 대비를 한 달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11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시간이 완전히 프리한 시간이 한 달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다가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시기에 뭐 대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놓고 있다가는 쉽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이것만 해준다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모를 노려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틈을 노려라. 자, 이 한 달간은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야? 띵가띵가 놉니다. 물론 상위권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 시기에도 쌤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없이 이미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도 공부를 할 거야. 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그 가치를 몸소 체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빈틈을 노려야 되는데 과연 쌤, 이 빈틈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노려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지금부터 쌤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 달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달력은요, 현재 시점으로요. 자, 월요일 일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14일부터 28일까지는 바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11월이고, 25일까지는 11월. 그리고 2일부터 9일 얘는 뭐야? 당연히 12월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12월 중순에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 99.9%, 공부에 관심 없는 그 0.1%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11월 18일부터는 본격적인 기말 대비에 들어갈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모든 학생이 기말 대비에 들어가는 이 시기에는요, 앵간히 해서는 내 실력이 느는 게 티가 안 나요. 아니요, 바꿔 얘기하면 진짜 죽어라 해도 티가 안 나. 왜? 다 열심히 하니까. 결국에 고등학교 성적이라는 건요, 등급이에요, 여러분. 상대평가란 말이죠. 내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내려야 돼. 근데 다 열심히 하는 시기에 나도 열심히 한다 한들 그 위에 있는 애들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요, 바로 이 빈틈입니다. 자, 달력을 놓고 보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죠?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 2주까지 총 몇 주 동안이에요, 여러분? 5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완전 프리예요. 따라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빈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빈틈을 노려야지만 여러분들은 기말고사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쌤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10월의 빈틈을 노리는 학습법은요, 바로 언제부터?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 주, 이 3주 동안의 학습법을 제시할 거예요. 쌤, 그러면은 4일주랑 11일주는요, 당연히 제가 10월 말경에 다시 한번 11월 2주 학습법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죠. 우리 다시 만날 그럴 건덕지를 만들어놔야 또 만나지 않겠어요? 자, 일단은 이 3주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시험이 이제 막 끝났어. 근데 시험이 막 이제 끝나는데 저 쌤은 또 나한테 공부하라 그러네.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예 시작조차 안 할 거예요. 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노력과 아주 최소한의 의지만으로도 해낼 수 있는 그 공부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다라고 한다면요, 최소한으로도 이 5주에 벌어놓은 격차를 여기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즉, 누군가를 이미 끄집어 내리고 나서 본격적인 기말 대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등급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럼 들어가서요. 우리가 과연 이 남은 5주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특히 이 중에서도 10월에 3주 동안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고1입니다. 자, 우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 범위가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였을 거예요. 조금 적은 학교들은 함수까지인 경우도 있고요. 진짜로 적은 학교는 명제까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들의 대부분은 뭐야?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도형의 이동을 안 본 학교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도형의 이동부터 명제까지 중간고사 범위가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이 세 개 학교들 모두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기말고사 대비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부터 순열과 조합까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근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았어. 쌤, 저는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요, 이 빠삭해요. 이런 친구들은 물론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말 때 잘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유리 무리함수부터건 아니면 합성함수와 역함수부터건 아니면 함수부터건 무조건 어디서부터? 함수부터 다시 재학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고요? 어차피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안에도요, 합성함수의 개념 또 나와요. 그리고 역함수의 개념 또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의 개념이 또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순열과 조합에서도 역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을 모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다. 당연히 11월 둘째 주부터 시험 대비를 시작하는,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그 시기에 시험 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앞부분을 다시 리뷰할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들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어차피 앞에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니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한들 어려운 문제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 세미나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말고사 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함수부터 시작한다. 쌤! 그럼 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10월부터 시작하자고요. 자, 그럼 이어서 고2 학생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2 학생들은요, 자, 일단 수학 2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쌤이 왜냐면요, 뭐 확통을 보는 학교도 있고, 뭐 기하를 보는 학교도 있잖아요. 지금 내신 대비해서. 근데 시험 범위가 너무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두 과목을 1년 동안 쪼개서 보다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우리 스카이에듀도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단위수가 높은 그 한 단원만을 예시로 들게요. 만약에 다른 과목도 확통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뭐 기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게 궁금하신 학생들은요. 학교의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적어서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위수가 가장 높은 과목 수학2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번 중간고사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걸렸을 거예요. 조금 많이 나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대극소. 그리고 진짜 많이 나가는 학교는 쌤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까지 나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앞에서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얘들아? 도함수의 활용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요, 우리 11월 중순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그때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도함수의 활용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역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완벽하지 않아요. 쌤, 저 그냥 미분할 줄 알아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도함수의 활용부터 여러분이 하는 학습은 단순히 그냥 뭐예요? 외워서 푸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대. 누가? 학원쌤이 혹은 인강쌤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 외워서 푸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부터 이번 기말고사 범위 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왜 가능하죠? 우리는 10월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번 기말고사 너희 수학2 범위가 어떻게 돼요? 도함수의 활용, 그리고 적분 전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수능에서도 항상 킬러 문항의 소재로 쓰이는 것이에요. 따라서 학교쌤이 한 두세 문제 어렵게 한번 깔아볼까? 내가 진짜 애들 못 풀게 한번 내볼까? 라는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요. 선생님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갖다 쓸 수 있는 소재가 세고 셌어요. 한 문제 어렵게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우리 한 3년 전 수능에서 갖고 올까요? 그 3년 전 수능에 무조건 이 문제 있거든요. 그럼 3년 전 수능은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한 10년 전 수능 할래? 그럼 10년 전 수능에 무조건 이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고 한다면 어떻게도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단단하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부터 시작하세요. 언제부터? 바로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때까지 확실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게 토대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수능에서 수학2 어렵게 출제되는 범위예요. 특히 만약에 문과를 선택하신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지금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서 킬러 문항 한 문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범위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신 대비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해야 될 이유를 찾으셨으니까 이제는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고1과 고2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된대. 알았다 이거야. 그러면 쌤, 10월부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래서 쌤이 아까 10월 달에 플랜을 짜준다면서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일단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볍게 해낼 수 있는, 딱 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계획을 제가 지금부터 짜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개념입니다. 쌤, 저요 이미 수학2 저번에 한 2년 전에 겨울방학 때 다 했어요. 쌤, 저 이미 수학하는요 한 중학교 2학년 때 끝냈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어디 학원에서 배웠다, 어디 강의 봤다 이런 거 말고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1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기말고사 대비해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빨리빨리 지금 쌓이는 문제 쳐내기도 바쁜데 지금 그때 가서 개념 잡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월 셋째 주부터, 둘째 주부터 총 3주 동안 완벽하게 개념을 잡을 겁니다. 쌤, 그럼 개념서 두께만 해도 이만큼인데 그거를 어떻게 3주 동안 다 끝내요? 내가 그거 다 살 수 있으면 벌써 1등급 받았죠?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쌤이 말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을 제시해 줄 거라고.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교과서로 개념을 해결할 겁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는요, 시중교재에 비해서 엄청 얇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교과서로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의 개념을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절대 오래 안 걸려요. 대신에 하나 약속합시다.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즉 우리는요, 개념을 교과서로 정리한다가 바로 10월에 3주 동안 해야 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꼼꼼히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쌤은 확신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만 끝나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씩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개념을 정리했잖아요.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교과서에서 정리했던 오로지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을 이용해서 교과서 문제를 전부 풀어낼 겁니다. 언제 동안? 바로 그 3주 동안이에요. 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들아. 쌤이 뭐라고 강조했어요? 교과서에서 다뤘던 그 개념만을 이용한다 그랬어. 자, 우리요, 거의 대부분 너희들이 학원에서 배우든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배우든 간에 11월 둘째 주, 즉 기말고사가 4주 남은 그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교과서적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란 얘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푸는 스킬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즉 11월 둘째 주부터 한 달 동안 너희들이 하는 그냥 그런 내신 대비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문제 푸는 스킬만 드립다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빠른 시간 내에 네가 이 개념까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나오면 이거야. 이거 나오면 이거니까 외워, 기억해.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운이 좋아서 그 시험은 잘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쌓인 스킬들은요, 금세 뽀록이 나요. 언제죠? 수능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에 벌써 뽀록 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로지 10월 그 3주밖에 없다라고 쌤이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3주 동안 정말로 개념을 열심히 이회독했어, 꼼꼼하게. 그리고 이 오로지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을 이용해서 뭐 스킬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을 이용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다 풀리거든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을 이용해서도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의 99%의 문제는 풀려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을 이용해서 교과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너희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다. 시간 절대 많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11월 중순에 뭐 할 거예요? 시험 대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 대비 때 너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뭘 배울 거야?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 스킬 배우긴 배울 거야. 그쵸? 근데 이미 개념이 탄탄해진 너희들은 그때부터 배우는 문제 푸는 스킬은 뭐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 친구들이 11월 달에 그 스킬을 배운다면 그건 뭐죠? 독이 든 성배가 될 겁니다. 당장은 문제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운이 좋아서 당장은 시험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후에 벌어질 비극을 예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번 10월에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반씩만 한번 투자해 볼까요? 쌤이랑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딱 하루에 1시간 반씩만 투자해 봅시다. 1시간 반만 투자해서 교과서 한번 쭉 읽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외워야 될 거 체크하면서 외우고 이해하고. 왜? 시간 있잖아. 시험 기간에 못 하잖아, 그렇게. 근데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야. 쌤,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2페이지밖에 못 보는데요. 괜찮아요. 그 하루에 2페이지를 꼼꼼히 2~3시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는데 이 시기에 놀면 안 되죠. 쌤이랑 약속하는 겁니다. 10월 달에 남은 3주간 꼭 이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쌤이요, 10월 말경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남은 11월 2주간의 학습법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장담하건대 11월 14일 다른 아이들과 같이 시험 대비를 시작하는 그 시기에 다른 아이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엄청난 실력, 그리고 엄청나게 벌어놓은 그 격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약속한 겁니다. 꼭 지켜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한번 해주고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남들 놀 때 너도 놀면 평생 논다. 이거는 여러분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항상 놀 때마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말입니다. 남들이 다 논다고. 쟤네 노니까 나도 놀아도 될 것 같아. 마치 면제부를 받은 것 같잖아. 얘 노네? 그럼 나도 놀아야지. 그럼 나도 놀았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평생 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순간의 즐거움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저 멀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20살이 되면요. 니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안착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논다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세미나에 약속한 거 꼭 지켜서 우리 11월 달에 훨씬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스카이에듀 수학 강사 김한희였습니다.